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아내였던 마왕후와 당나라 태종 이세민의 아내인 문덕황후는 뛰어난 남편을 잘 내조했던 훌륭한 황후들이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할 이 인물은 놀기만 하던 남편을 대신해 직접 나라를 운영했던 최고의 황후로 일컬어지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바로 요나라의 소태후이죠. 이 소태후는 이번에 인기리에 방영했던 고려거란 전쟁에서 나온 요나라 황제 성종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성종이 요나라 최고의 명군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소태후 덕분이라는 말이 있기도 할 정도로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죠. 이 소태후는 요나라 최대의 적이던 송나라를 굴복시켰을 정도로 굉장한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오늘은 철마를 탄 여인 소작이라고 불리던 소태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예지왕후 그리고 소태후라고 불렸고 이름은 바로 소작이죠. 하지만 어릴 적 불렸던 아명은 소연년이었기 때문에 소연년으로 아는 사람들도 많을 듯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요나라 2대 황제인 태종의 딸이었고 아버지는 소사원으로 요나라의 높은 관직을 차지하고 있던 인물이죠. 이런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난 소작은 어릴 적부터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는데 체계적으로 교육까지 받을 수 있었던 덕에 엄청 총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 덕분에 한족의 문화까지 공부했으며 심지어 성품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하죠. 어느 날 소사원이 소작을 비롯한 3명의 딸에게 청소를 시켰는데 다른 2명의 자매들은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했던 반면 그녀는 굉장히 꼼꼼하게 청소를 하자 그 모습을 본 소사원은 그녀가 훗날 큰 인물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미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바로 자랄수록 미모도 너무 아름다워지면서 당시 사람들은 그녀를 새낭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그녀는 결국엔 당시 여성으로서 가장 높은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죠. 969년 2월 요나라 황제였던 목종이 사냥을 하고 난 이후 연애 자리에서 만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주방장에게 죽임당하고 마는데요. 그러자 소사원은 요나라 경종을 옹립해 그가 황제가 되었는데 이후 경종은 소사원을 재상으로 임명하고 그의 딸인 소작을 황후로 삼았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소작의 남편이었던 경종은 정사를 돌보는 것보다는 노는 것을 더 좋아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소황후가 남편 대신 정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요나라의 상황은 혼란 그 자체였는데요. 3대 황제 세종과 4대 황제 목종 둘 다 제위 도중 살해를 당했으며 서쪽에는 서하, 남쪽에는 송나라, 그리고 동쪽으론 여진과 고려 등 주변에도 무시할 수 없는 강대국들이 존재했던 것이죠. 그렇게 위기에 요나라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소황후는 겨우 20살의 나이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훌륭한 인재가 필요하다 생각한 소황후는 거란족 한족 할 거 없이 뛰어난 능력을 지닌 사람은 후한 대접을 하면서 등용했고 당시 문화의 중심이던 한족의 우수한 제도와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점점 내실을 튼튼히 다져갔죠. 황제라는 남편은 노느라 바쁘고 어린 여자의 몸으로 대단한 리더십을 발휘하다 보니 처음엔 어린 여자가 정치를 하는 것에 부정적이던 요나라의 대신들도 결국 그녀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더욱 그녀를 지지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모든 일은 소황후가 직접 도맡아 일을 처리했으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는 대신들과 회의를 거쳐 처리하되 경종에게는 결과만 통보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일은 소황후가 했지만 그래도 경종도 완전히 손 놓지는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안 가 경종은 아내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고 자신은 놀기만 하게 되죠. 심지어 경종은 소황후의 호칭도 짐이라고 기록하라는 명을 내렸으며 그렇게 소황후가 요나라를 완전히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노력이 통했던 덕인지 요나라 백성들의 삶은 점점 풍족해졌죠. 마냥 놀기만 좋아하는 경종이 통치를 했다면 요나라의 전성기는 오지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러던 982년 9월 사냥을 나갔던 경종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황후는 태후가 되었죠. 죽기 직전 경종은 나라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은 소태후의 명으로 처리하라는 조칙을 반포했으며 이후 12살의 어린 나이로 야율융서가 황제로 즉위하는데 그가 바로 요나라 최고의 명군인 성종입니다. 이 성종대의 요나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소태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들이 황제로 즉위한 이후에도 소태후는 요나라를 통치했는데 매우 엄격하게 성종을 키웠던 덕에 그가 똑바로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성종은 매일 글 공부와 무예를 익혀야 했는데 한 번은 사냥을 나갔다가 술을 마신 성종을 소태후가 직접 매를 들고 훈육하기도 했을 정도로 엄하게 교육을 시켰고 덕분에 그는 요나라 전성기를 이끈 명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다가 대신들도 소태후를 믿고 잘 따랐으며 그 덕분에 본격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요나라 조정이 안정이 되려면 많은 인재를 등용해 모든 면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다 뜯어고쳐야 한다고 생각한 소태후는 민족을 따지지 않고 인재를 등용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한족이던 한덕양이라는 인물이었죠. 한덕양은 사실 소태후가 궁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아버지 소사원이 소작의 사윗감으로 생각하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하지만 결국 혼사가 성사되기 전에 소태후가 입궁을 하게 되면서 결혼이 무산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한덕양은 자신의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소태후를 잘 뒷받침해 훌륭히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덕양은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소태후의 최측근이 되었던 것인데요.
그러면 대개 권력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고 부패하기 마련인데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죠. 사욕을 채우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 인재를 등용할 땐 그 사람이 만약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인물이거나 정치적으로 자신과 뜻이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능력만 출중하다면 소태우에게 적극적으로 천거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인재들을 고루 등용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한덕양은 오직 소태우와 나라에 충성을 했던 충직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소태우와 한덕양 둘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지자 서로 내연의 관계가 되었으며 성종 역시 한덕양을 아버지 대하듯 했다고 하죠. 또한 한덕양의 평소 능력도 뛰어나고 나라를 위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진정성이 있다는 걸 알았던 조정대신들도 소태우와 한덕양의 관계를 인정해 주었고 백성들 역시 그런 그를 칭송했다고 합니다. 이후 1004년 소태우는 한덕양에게 황족의 성인 야율씨를 하사하고 이름도 융운으로 바꿨으며 대승상에 임명했죠. 한덕양 외에도 종친 중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야율사진과 야율휴가에게도 굉장히 잘해줘 그들 역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충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력을 탄탄하게 만든 소태우는 어린 황제를 몰아내고 황제 자리를 탐내던 자들을 목숨만은 살려주고 모두 조용히 물러나게 하면서 그렇게 요나라 조정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녀는 당시까지만 해도 노예와 같은 취급을 받던 한족을 요나라 백성으로 받아들여야 나라가 더 부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고 이후 한족도 거란족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요나라로 넘어오는 한족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주자 요나라로 오는 한족 유민이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로 인해 요나라 초기에는 얼마 안 되었던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소태우가 다스리던 때의 인구수는 그전보다 약 3배나 올랐을 정도였다고 하죠. 그러자 재정 수입도 엄청나게 늘었고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자 소태우는 본격적으로 군사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거란족 한족 할 거 없이 병사들을 모았고 나이 들고 병든 병사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그리고 강한 정예병 양성을 위해 꾸준히 군사훈련을 이어나갔습니다. 거기다가 뛰어난 한족의 문화와 제도도 모두 흡수하였으며 누구든 나라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와 의견 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도록 했죠. 그 덕분에 요나라는 점점 안정도 찾고 강력한 군사력까지 갖춰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소태우가 더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직접 병사를 이끌고 전장을 누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태우를 철마를 탄 여인 소작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당시 송나라는 요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연운심 6주를 다시 빼앗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야 그나마 요나라의 위협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경종이 죽고 성종이 어린 나이에 황제로 즉위하자 송나라 태종은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라면서 연운심 6주를 차지하기 위해 30만 대군을 이끌고 북벌에 나섰습니다. 이 일을 옹이북벌이라고 부르죠. 연운심 6주는 요나라 입장에서도 대륙으로 향할 수 있는 관문과 같은 요충지였기에 송나라의 북벌을 막기 위해서 소태우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출진하게 됩니다. 전쟁 초반에는 송나라가 요나라의 성들을 함락시키는 등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지만 이후 소태우가 이끄는 요나라군이 적의 후방을 기습 공격해 보급을 끊어버리고 모든 병력을 집중한 뒤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송군 이곳저곳을 깨부수는 전략으로 송나라를 작살내버렸죠. 그렇게 병력면에서 요군을 압도하고 있던 송군도 점점 병력을 갉아먹히더니 결국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후 20여 년간 요나라의 강력한 공격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04년 소태우는 직접 20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송나라를 공격해 들어갔고 불과 2달 만에 요군은 송나라 수도 개봉의 코앞까지 진군해 있었죠. 당시 송나라 황제였던 진종은 전혀 싸울 의지가 없었는데 결국 사신을 보내 요나라와 화친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태우는 화친 요청에 응하면서 두 나라는 형제의 관계를 맺었으며 전쟁에서 승자와 같았던 요나라는 이후 송나라로부터 매년 비단 20만 필과 은 10만 냥을 받게 되었죠. 이로 인해 재정이 넉넉해진 요나라는 정치와 군사 법률 문화 등을 정비하고 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고려와 여진족을 압박했으며 서쪽의 서하까지 굴복시키면서 당시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5년 후인 1009년 11월 57살의 나이가 된 소태우는 아들 성종에게 모든 정사를 맡기며 섭정에서 물러났고 다음 달인 12월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17살 이후 요나라를 직접 통치하면서 당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걸 보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여걸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는 황후나 태후보다는 황제라는 호칭이 더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요사에서는 소태우의 개혁 이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탈이 없고 백성들은 행복했고 나라의 기강과 질서가 튼튼해졌으며 관리들은 제 역할에 충실하고 사람을 중시하고 법을 지키면서 내정은 흥성한 모습을 보였다.